네, 오늘은 간단하지만 꽤 중요한 주식 흐름을 분석하는 또 세력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주가를 올리고 싶어요, 세력이.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아서 막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먼저 산 물량들이 있잖아요. 이제 물량들. 이 물량들이 이제 방해가 돼요.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왜냐면 올라가려고 하면 이 물량이 갑작스럽게 확 매도를 해서 주가가 호가가 약해진 틈 상황 속에서는 투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차트가 망가지면서 앞으로 올리려고 하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물린 사람들이 또 투매를 던지고. 그래서 한번 투매가 잘 나오고 급락이 잘 나오는 애들은 계속 급락이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급 세력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 개인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못 되거든요. 요즘에는 자본력이 충분히 되는 개인들도 있고 뭐 동호회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력 입장에서도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A급 세력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세력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가는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급락하고 나서 여기 물량이 걸려 있죠. 그럼 이 물량 가운데 주식의 가격을 올려놔요. 이 정도 같이 동일선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시간을 보내면 차트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분명히 저항인데 급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저항인데 뚫지도 않아요. 저항인데 이거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 물량을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차트 뭐야? 이해는 쉽죠? 바로 되죠. 저기 있는 사람 던지는 거를 가지고 가서 주가가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옆으로 가거나 살짝 움직이거나 그게 전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뭐 유형은 다르긴 한데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죠. 자, 일진파워라는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원전 관련주는 시장에서 꽤 유망한 주식 섹터군 중에 하나죠. 얘네가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약간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방에 크게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일진파워를 제가 오전장에 보면서 특이점을 발견한 거죠. 앞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부근에서 급락이 막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오면 어떡해요? 주가가 우리가 지금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진파워가 여기 전고점을 뚫고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뚫고 급락이 나오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시장이 최근에 또 밀렸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매물들이 꽤 많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꽤 많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전 영상, 전전 영상을 보시면 거래가 많기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오히려 못 간다고 했죠. 거래가 많고 오히려 쌓이게 되고 밀리면 오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어요. 일단 거기서 갈 거면 빨리 가고 아니면 쭉 밀린다고 했습니다. 자, 쭉 밀렸다가 어쨌든 오늘 거래대금이 꽤 많아요. 보시면은 거래대금 1,000억 원 썼습니다. 사실 어떤 특별한 뭐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근데도 1,000억 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력들의 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죠. 1,000억을 투입시킬 정도로 돈의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 크게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차트의 움직임인데 딱 봐도 지금 엄청난 힘든 그 매물대 구간에 돌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진파워가요.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 이 저항대에 도달하자마자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급하게 올랐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해서 매도를 해서 급락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급락하지 않고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줬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정도를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투매 매물이 등장을 했었어요. 조금 올라갔을 때 이때죠. 조금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투매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을 잡고 버티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의도적이죠. 의도적이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투매가 나왔고 분명히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앞에 저항이었고 그러면 오전장에 힘을 줬던 애들은 보통은 오후장까지는 힘 못 주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오후장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가격만 유지했어요.
원전주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가격만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한 번씩 한 번씩 튀어나오면서 꾸준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결국 오늘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이 안에서 회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매수로 끌어올린 돈은 이게 전부고 여기서는 특별히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이 회전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봉의 움직임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갑니까? 또 그건 아니죠. 호재가 있고 섹터가 움직이면 바로 갈 수는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꼭 아니고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뺏어왔으면 살짝 밀었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날 또 오늘 들어온 사람을 다음날 털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이 거의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얘네 입장에서 오늘 한 번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 차례 더 14,000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매물을 또 소화하는 기간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꽤 많잖아요. 지금은 1,000억 원밖에 안 되고 여기 있는 거 합치면은 조 단위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는 차트를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으로 넣었다가 이제 돈이 들어온 걸 어쨌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급이 괜찮고 버티는 그림도 나와줬고 한번 수급을 또 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일진파워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연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주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크게 제 경험상 크게 손실을 보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만 잘 발견을 하시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분봉적인 시야를 키우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장중에 좀 경험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짧지만 이렇게 세력이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급등을 하잖아요. 얘가 오히려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돼버리냐면 급등을 함으로써 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그래서 매물이 한 번 더 쌓이게 되어버려요. 여기 소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물이 오늘 또 쌓이는 거예요. 거래대금만 요만큼 터지면서. 그러면 또 세력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돈을 더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시장에서 오늘 일진파워 많이 못 보셨죠? 그러니까 많이 못 보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아주 커다란 매력이 있는 그 장대 양봉이 아니면은 오히려 더 이러한 작업을 세력들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차트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저항이 엄청 센데 일반적으로 얘가 저항대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대 도달하면 이렇게 긴 꼬리 밟으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보시면 급하게 내려갑니다. 저항만 도달하면 얘가 이래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항대만 도달하면 쉽게 가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깊게 누르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가는 거고 많이 털고 나갔을 때 그럼 지금도 많이 털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서야 이제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이 세력들이 구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에서 저렇게 꼬리를 다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저항에 왔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좋은 힌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